내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내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린 형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짐만 짊어지던 그에게 마침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형의 그 눈부신 행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얼굴로 내게 물었습니다. 만약 형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줄 그 여자가 당신 인생 최악의 실수와 하룻밤의 흔적을 공유한 여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 같던 형의 결혼식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척 웃으며 축복해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룻밤을 보냈던 나의 형수님이 된 그녀의 이야기. 우리 형, 이진혁. 나이는 45. 직업은 건설 현장 소장. 내게 형은 그냥 형이 아니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만큼이나 형은 언제나 아버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몸져 누우시자 형은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곧장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다. 거친 막노동판에서 청춘을 다 바쳐번 돈으로 형은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나를 대학까지 보냈다. 내 등록금 봉투를 쥐어주며 흙먼지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던 형의 모습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친구들이 미팅이다, 여행이다, 젊음을 만끽할 때 우리 형은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마셨다. 그렇게 형의 세월은 우리 집의 벽돌이 되고 내 학위증이 되었다. 그런 형이 45평생 처음으로 결혼을 한다고 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본가에 들렀을 때였다. 어머니와 나를 앉혀놓고 형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만 연신해댔다. 어머니, 진우야. 나 결혼할 사람 생겼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입을 막으셨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 일밖에 모르던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 형이 누군데? 내가 더듬거리며 묻자 형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단아한 미소를 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내 또래쯤으로 보이는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의 여자였다. 이름은 최서연이고 나이는 35. 나랑 동갑이야. 와, 형 진짜야?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가을쯤에 식 올릴 생각이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형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온 우리 형. 이제야 자기 인생을, 자기 행복을 찾는구나. 그동안 동생이라는 놈은 형의 그늘 아래서 철없이 살기만 했는데 우리 형,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어떤 분일까?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형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그 깊은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런 좋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나는 형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형수님 될 분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형은 평생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소년처럼 웃는 형의 얼굴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형의 결혼을 내 일처럼 돕겠다고. 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때는 정말 몰랐다. 나의 그 맹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칼날이 되어 내게 돌아올지를. 그리고 사진 속에서 단아하게 웃고 있던 저 여자가 내 인생 최악의 밤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형의 결혼 소식은 내 삶에도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퇴근 후면 인터넷을 뒤져 신혼집 인테리어를 찾아보고 주말에는 백화점에 들러 형과 형수님에게 어울릴 만한 선물을 기웃거렸다. 형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었으니까.
그러던 금요일 밤이었다. 친구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이진우. 죽었냐, 살았냐? 간만에 얼굴이나 보자. 웬일이냐? 바쁘신 몸이. 새로 뚫은 와인바가 있는데 분위기 죽여. 여자 꼬시기 딱인데 너한테는 그림의 떡이겠다. 하? 나는 피식 웃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 약간은 어두컴컴한 골목에 자리 잡은 와인바였다. 묵직한 오크통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른한 재즈 음악과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 그리고 잘 숙성된 와인 향이 나를 감쌌다. 친구는 이미 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왔냐? 여기 어때? 괜찮지? 분위기는 좋네.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시키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형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친구는 그런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넌 좋겠다. 형이 장가가서. 이제 너한테 쏠 압박이 장난 아니겠네. 닥쳐, 임마. 내가 웃으며 친구의 등을 쳤을 때였다. 바로 옆 의자에 앉아 혼자 와인을 마시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긴 생머리에 세련된 오피스룩. 혼자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공간을 즐기는 듯한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결혼 좋은 거죠. 좋은 거 맞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와인처럼 깊고 살짝 씁쓸했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네, 아, 네. 그럼요. 좋은 거죠. 그것이 시작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섞기 시작했다. 친구놈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고 바에는 나와 그녀 단둘만 남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연. 나와 동갑인 35이었고 직업은 컨설턴트라고 했다. 그녀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사랑하는데 가끔 숨이 막혀요. 이 사람이 내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형수님이 될 사람도 어쩌면 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나는 막연하게 결혼 행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무게와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전부 거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무서워요.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그녀의 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어른의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결혼이라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꺼내 보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 본 여자에게 나는 내 속 얘기를 술술 털어놓고 있었다. 어쩌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형의 결혼을 축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홀로 남겨질 나에 대한 외로움이 있었던 걸까? 와인병이 비워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좋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진지한 눈빛이 좋았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수 냄새는 내 심장을 위험하게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시간은 끈적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두 번째 와인병을 비웠고 술 기운은 우리의 마지막 이성마저 녹여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할 남자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순수함이 때로는 답답하고 버겁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마치 그녀의 약혼자가 내 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딱 한 잔만 더 할래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짙은 와인색처럼 젖어 있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발을 나와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스쳤다. 우리 그냥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없는 철없는 20대로 돌아갈래요? 그녀가 내 팔짱을 끼며 도발적으로 속삭였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를 더 강하게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순순히 내게 몸을 기댔다. 우리는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말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 보더니 말없이 시내의 한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와 뜨거운 숨결이 내 온몸을 감쌌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와인보다 더 진하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다. 그녀는 곧 결혼할 여자고 나 역시 형의 결혼을 앞두고 몸을 사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과 뜨거운 몸짓은 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어쩌면 나도 이런 일탈을 꿈꿔왔는지 모른다. 책임도 미래도 없는 하룻밤의 관계.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다. 서로의 외로움을, 불안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서로의 몸으로 확인하려는 듯 거칠고 절박했다. 형의 얼굴도 그녀의 약혼자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순간 이 호텔방 안에는 오직 서로를 원하는 두 마리의 짐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했던 파도가 지나가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 방금 전까지 하나였던 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우리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전화번호도 묻지 말고 이름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해 보였다. 잠시 후 모든 채비를 마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방을 울렸다. 나는 혼자 남은 침대에 누워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짜릿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하룻밤의 불장난.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신기루. 나는 그렇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그 밤을 보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녀의 뜨거웠던 몸짓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연락처조차 묻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차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형의 상견례 날이 밝았다. 나는 미용실에 들러 말끔하게 머리를 다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육중한 목재문이 달린 독립된 룸. 먼저 도착한 우리 가족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상대방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연신 손을 비비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형은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며 물만 들이켰다. 형, 긴장 풀어. 형수님 될 분 좋은 분이라며. 알아, 아는데 그래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네. 나는 그런 형의 모습이 귀여워 피식 웃었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예비 형수님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들어섰다. 점잖고 인자해 보이는 분들이었다. 인사가 오가고 분위기가 조금 풀릴 무렵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룸의 입구에 서 있는 여자.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낯익은 얼굴. 아니,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한 달 전 와인바에서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한정식 집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 역시 나를 발견하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 인사드려. 시어머님 되실 분이고 이쪽은 시동생. 형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내 옆자리로 안내했다. 시동생? 그 단어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걸어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 같던 내 형의 여자. 내게 모든 것을 내주었던 형의 유일한 행복. 내가 그토록 좋은 여자이길 바랐던 그 형수님이 어젯밤, 아니 한 달 전 그 밤, 내 옆에 누워 거친 숨을 내뱉던 바로 그 여자였다. 신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장난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상견례 내내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앞만 쳐다봤고 내 옆에 앉은 그녀 역시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소리, 떨림 하나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지옥 속에 있었다. 지옥 같았던 상견례가 끝났다.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형과 어머니를 본가에 바래다 주고 나는 도망치듯 내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형의 행복한 얼굴이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창백하게 질려있던 그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늦은 밤 진동 소리가 정막을 깼다. 모르는 번호였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불안정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예요. 최서연.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것처럼 낮고 축축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하고 어두운 카페였다.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이나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한 달 전 그 뜨거웠던 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다. 진우 씨 아니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호칭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진우 씨라고 부를게요. 지금 우리 사이엔 그 편이 더 솔직하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다. 하얀 손가락 마디가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혁 씨는 내 인생의 구원이에요. 당신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여자가 감히 바랄 수도 없을 만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날 밤은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미친 척하고 싶었던 철없는 실수였어요. 그 상대가 당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 이 결혼 깨지면 죽어요. 진혁 씨 잃으면 나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탁해요. 제발 진우 씨가 덮어주세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형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이 완벽한 결혼이라는 동아줄을 놓치기 싫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만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마주 잡지도 못했다. 형의 행복을 위해 나는 이 더러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형을 위해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해야 할까? 진우 씨 손에 내 삶이 달렸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주처럼 들렸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형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의 비겁한 도피였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공범이 되었다. 형의 등 뒤에서 가장 추악한 비밀을 공유한 사이. 그녀는 내 형수가 될 것이고 나는 그녀를 평생 형수님이라 불러야 한다. 매 순간 그날 밤을 떠올리면서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듯 보였다. 나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봤다. 까만 커피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비밀을 공유한 이후 내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잠을 자다가도 그날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덮쳐왔고 밥을 먹다가도 형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라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그녀 역시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죄는 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주말 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본가에 갔다. 결혼 준비로 한창 들떠있는 집안 분위기는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형은 예복을 마쳤다며 어린애처럼 신나서 내게 자랑을 했다. 진우야, 이거 어떠냐? 서연이가 골라준 건데 잘 어울리냐? 나는 차마 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응, 멋있다라고 영혼 없이 대답했다. 그런 내 모습을 형은 동생의 시기 질투쯤으로 여겼는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후 형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손에는 낡고 빛바랜 앨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리 와서 앉아봐라. 형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에는 형의 청춘이, 아니, 나를 위한 형의 희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장에서 웃고 있는 20대의 형, 내 대학교 졸업식 날 양복도 없이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와 뒤에서 박수 치던 형, 그리고 첫 월급으로 사온 네일을 들고 어색하게 웃던 어머니와 형의 모습까지. 이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너 하나 보고 버텼다. 형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평생 일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다 서연이 덕분이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니까 지난 세월이 억울하지가 않아. 오히려 고맙다. 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은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얼마 전 찍은 형과 서연의 웨딩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이제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셔츠 한 벌이라도 해드린 기분이다. 덜 미안하다. 너랑 서연 씨 둘만 있으면
난 이제 바랄 게 없어. 그 숭고한 희생의 역사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더러운 진실이라는 칼날이 형의 반평생을 보상받는 이 유일한 행복을 갈갈이 찢어놓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한다. 형을 위해서. 저 여자는 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저 행복을, 저 눈물을 내가 무슨 권리로 짓밟는단 말인가. 형은 진실을 알게 되면 무너질 것이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형의 집을 나오며 결심했다. 침묵하기로.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형에게 지은 죄에 대한 평생에 걸친 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형의 행복을 위해 나는 기꺼이 진실을 삼키는 괴물이 되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죄책감의 무게는 살갗을 파고드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나는 결혼 준비를 돕는다는 핑계로 최대한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그날 밤의 기억과 형의 눈물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신혼집을 꾸미는 형과 서연을 따라 가구점에 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남겨졌다. 형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그녀가 내게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진우 씨.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그녀와 같은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라는 사실이 나를 올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예비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화창한 봄날, 세상의 모든 것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사회자라는 무거운 감투를 쓰고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섰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이 시작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를 봤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형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고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형과 그 옆에서 수줍은 듯 미소 짓는 형수. 모두의 눈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눈에는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으로 보였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를 부를 순서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축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형이 사랑하는 형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왔다. 두 분의 영원한 사랑을, 두 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다. 하객들은 동생이 형의 결혼에 감동해서 우는 것이라 생각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나는 울고 있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해서. 나는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형과 형수를 바라봤다. 바로 그 순간 형수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모두가 축복하는 그 순간 오직 나와 그녀만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지옥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공범이야. 영원히.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오늘 내 아버지 같은 형의 행복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았다. 이제 나는 평생 저 두 사람의 행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롭고 거짓된 것인지 알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척 웃으며 축복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지옥이다.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오늘 완전히 죽어버렸다.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더욱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